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일본 맥주가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일불매 운동한다고 깝치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렸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상품 되게 유명하죠.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이라는 제품인데, 자, 이 특유의 그 노란색 아사히 캔 맥주는 정말로 없어가지고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들여다놔도 항상 이것만 먼저 매진이 되어 버려가지고 심지어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을 걸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상품이 잘 팔리면은 구매 개수에 제한을 걸겠습니까? 원래 같으면은 슈퍼마켓 주인이야 손님 한 분이 뭐 술이나 식재료를 10만원치를 사가든 20만원치를 사가든 박스채로 뭐 라면이나 맥주를 몇 박스로 사가든 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원래 같으면은 오히려 한 명이 많이 팔아주면은 사업하기는 좋은 거예요. 원래는 팔아치우기만 하면 그만인데 얼마나 특정 상품은 인기가 많고 어차피 오늘도 다 팔리고 매진될 게 뻔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슈퍼에서 1인당 구매 개수에 제한을 걸겠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되라고 특정 상품의 인기가 너무 많을 때 가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정말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일본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수입량이 해마다 분기마다 폭증하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함께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뉴스 기사들도 논조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언론사라든지 뉴스 기사에서도 기자들이 대놓고 이걸 언급을 하는데 김 빠진 노제팬이라고 대놓고 노제팬을 저격을 하죠. 김 빠진 노제팬 상반기에 일본산 맥주 수입이 뭐 200%가 늘었다 몇백 프로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변했다라는 거죠. 특히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광우병 때와는 다르다. 반일불매가 설치던 몇 년 전과는 뭐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언론사 기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전체주의 여론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보니까 원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기자들도 어지간하면은 군중 여론을 그때그때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젠 안 그런다라는 거죠. 반일불매를 하면서 뭐 총선은 한일전이라느니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반일불매는 하겠다라느니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론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 여론이 몇 년 전보다는 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시절을 보면서 반일불매 운동의 시절을 보면서 이제는 적어도 조금 더 깨어있던 누군가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빗대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역사를 잊지 않고 이제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사고관념이 그래도 한 단계 두 단계 아직까지는 병아리가 걸음마는 수준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 수준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거를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불쌍하게 선동을 당하는 영혼들도 일부 있지만 반대로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덜 흔들리거나 안 휘둘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눈꽃만큼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떤 군중 여론이 이렇게까지 바뀌고 성숙화되는데 국힘당 정치권이 한 일은 죄송하지만 솔직히 없고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익명의 개개인의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 바로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 화면처럼 뭐 일본 맥주가 지금은 그렇게 잘만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이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저야 뭐 이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학창 시절에는 반일 감정을 세뇌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물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자, 그래도 일본 여행이 그렇게 또 불티나게 될 사람들이 갔다 온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그와는 대조적인 국내 관광지들의 분위기, 바로 국내 관광지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제가 어렸을 때 수십 년째 피서 처리,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피서 처리되면은 국내 바닷가나 제주도 같은 데서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 심하다라고 그 비판이 매년 나왔습니다. 90년대부터 뉴스 기사가 항상 나왔어요. 근데 이걸 진짜로 20년, 30년째 고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한국 국민들 스스로의 어떤 이 수준이나 분위기에 맞춰 놓으니까 못 고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분노한 소비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내 여행을 가느니 차라리 일본 여행을 가겠다. 동남아를 가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적을 하자면은 탁상머리 경제는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 요즘 이게 유튜브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제학을 어설프게 어깨너머로 배운 분들이 가끔 보면은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자가 좀 제한이 되거나 암묵적으로 시세가 형성돼 가지고 그 가격을 다수의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이렇듯 변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바가지 요금의 부작용과 국민적인 거부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자유시장 경제라고 뭐 싫으면은 안 먹으면 된다라고 퉁칠 것 같으면 사실 이 세상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거는 없죠. 그러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용산의 그 용던, 용산 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용산의 어떤 바가지 요금 사례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우리 어른들이 또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바가지 요금이라는 선은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생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어떤 선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은 지역축제 바가지라고 썼을 때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될 정도겠냐라는 겁니다. 한국의 지역축제는 불신해가지고 안 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축제를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십 년째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행태들이 근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깊은 불신이 생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달 전에 유명했던 1박 2일 프로그램의 7만원 옛날 과자 사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싫으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떠들고 끝낼 문제가 아니죠. 나름 여기가 여러분들 정치 시사 채널 아닙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상 작동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부작용의 사례들이 현실에는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축제를 벌이면서 높은 자리세를 받아간다든지 그 자리를 주는 것조차 좋은 자리 줄 때 지방의 토착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이권 카르텔이 돼가지고 일부 뒷돈을 받고 좋은 자리를 특정 상인에게 주고 그러면은 축제 기간 동안 그 또 돈을 메꿔야 되니까 자리를 받은 상인은 또 현지 지역 상인도 아니겠다. 타지에서 날아온 천막 장사, 뜨내기 장사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 바가지 요금을 받아간다든지 그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마냥 두 손 놓고만 있으면은 싫으면은 니들이 안 사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두면은 20년, 30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병폐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중앙 권력뿐이잖아요. 그죠? 뭐 과도한 자리세를 받고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이 토착 공무원이 얼마 그렇게 뜯어가고 수수료를 뜯어가고 그죠? 뭔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 없으면 개혁이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 정부가 좀 세련되게 꼭 필요한 만큼만 개입을 한다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한국 정치인들은 그 선을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논점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위험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단순 무식하게 가격을 통제한다라든지 뭐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식적인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제학을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유튜브에서 수박 겉핥기만 한 뒤에 너무 이제 단순 무식하게 뭐 이렇게 모든 사안에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떠들어대는 분들이 인터넷에 요즘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잠깐 지적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면 이 세상에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판받을 것도 없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시세를 잘 모르는 어떤 초보 소비자들을 상대로 뭐 어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의 뭐 눈 뜨고 코를 베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바가지 요금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뭐 이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어떤 가격대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지적을 좀 했던 얘기고 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수 소비자들의 이런 깊은 불쾌함이나 불신감들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의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국내 여행에 그 돈 주고 갈 돈이면은 차라리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여행을 가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비행기 값을 내고도 숙소비를 내고도 그게 이득이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거야, 이거는. 그 국내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여행을 가는 소비자들 개개인들이야 자유지만 어떤 그 상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보들의 그런 짧고 단순 무식한 이기심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지방경제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 일본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고 또 한편 반일 불매가 예전에 그렇게 난리였는데 일본 맥주도 그렇게 200% 300%씩 물량이 성장하고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자고 오늘 이런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대표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좀 잡아가지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지역 축제도 최근에 하나 있어요. 그 뭐 대표적으로 그 뭐 요식 사업자인 백종원 씨가 뭐 방송빨로 홍보를 워낙에 때려대기도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신경을 좀 썼죠. 예산 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꾸준히 백종원이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통일된 움직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인들이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좀 자제해 주셔라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구심점, 경영부, 지휘부가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사람과 어떤 방송국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1박 2일 과자 사건 같은 것처럼 이럴 때 잘못 미운털 박히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경각심,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한 결과인데 그래서 제발 좀 근시안적으로 이번에 한탕만 작은 돈을 헤쳐먹고 치우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좀 지역 명물로 만들어가지고 꺼져가는 불씨를 오랫동안 다시 살려보겠다. 먼 길 달려와가지고 방문해온 국내 관광객들에게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론이지만 한국의 수많은 주먹구구식의 상인들이 그토록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좀 큰 상인의 마인드잖아요.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힘과 어떤 생각이 깊이 바라보는 시야, 그릇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본 맥주가 요즘 그렇게 잘 팔린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런 뉴스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좀 어떤 문제점, 국내 관광의 어떤 문제점, 일본 여행의 문제점, 그러니까 일본 여행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대조적인 사회적인 지표들을 여러 가지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노란색의 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내 출시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아직까지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요즘 난리가 난 이 아사히 생맥주캔은 특이하게도 뚜껑이 넓게 열리고 거품이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직접 국내 홈플러스의 모 지점에 한번 문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담당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침 10시에 진열해놓고 오픈 땡 하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즉시 다 팔려나간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소비자 1인당 6개만 살 수 있도록 구매 제한까지 걸어놨다라고 해요. 자, 국산 맥주 같으면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한 박스로 손님이 사가면 좋다고 하고 팔겠죠. 자, 실제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어났냐면 관세청 무역 통계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23년 7월 같은 경우에 7,895톤이나 되는 일본 맥주가 수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맥주가 7,800톤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저런 거 여러분들 인기 상품이 나와가지고 해외에 팔고 돈 벌고 이러면은 사실 그 나라 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뭐 인재가 유출되기를 합니까? 뭐 지하 자원이 막대하게 소모되기를 합니까? 주류 산업 같은 저런 것들은 국가에서 잘만 키우면은 정말로 유용한 말 그대로 진짜 물 팔아서 돈 버는 장사거든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일본 맥주의 수입 물량은 해마다 늘어오고 있는데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2000년도 이후로 23년 만에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8월, 9월 달 자료까지 합치면 물량은 반드시 더 여러분들 늘어나겠죠. 작년 7월 달하고만 비교해봐도 맥주 수입 물량이 일본 맥주 수입량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239%나 성장을 한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반일 불매 호들갑 떨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불매 운동을 한다라면서 피규어는 예외로, 카메라는 예외로, 플스도 예외로, 게임도 예외로, 명작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각종 만화 콘텐츠도 예외로. 이거는 진짜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마무리입니다. 자, 4년 전과는 다르다. 광우병 때와는 이제 다르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자, 물론 저도 이런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그래도 과거 대비 정말로 이제 눈꽃만큼씩 하나씩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익명의 네티즌, 바로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우리나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쓴소리, 비판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맥주 수입량이 200%가 넘게 증가했다. 좋습니다.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좋은 제품, 좋은 상품, 맛있는 게 있다면 그냥 쓰고 먹고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장점과 노하우를 또 국내 산업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잘 배우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내 산업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쉽고 더 좋은 방향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마디만 정리를 하자면, 부디 두 번 다시 앞으로는 이 나라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맙시다. 정치인들의 정치파리에 이용당하지 맙시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